뉴스 2부 스트라이크 진행을 맡은 한만식입니다. 매주 목요일 날 프로세스 투자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8번째 시간입니다. 프로세스 투자에 대해서 총 6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난주까지 해서 4단계까지 강의를 마쳤고요. 오늘은 5번째 매매 방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텐데요. 앞으로 한 3, 4번 정도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장 상황이 계속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고 잔고에 대한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마지막으로는 홈런주에 대해서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새롭게 공략해야 될 홈런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프로필 소개 보고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중심의 철저한 시장 분석, 실적 연계, 수급 호전주 밀착 공략, 매월 10% 수익을 목표로 연 100% 수익을 달성한다. 한만식 대표의 프로세스 투자,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강의 동안 계속 프로세스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간 또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실시간 매매 어느 부분에 위치되어 있는 건지 자료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 투자 1단계 투자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투자 원칙 기준을 만드는 게 1단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주기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해가지고 주식 비중을 어떻게 유지할 건지, 늘려야 되는지 줄여야 되는지 하는 게 2번째 시장 흐름 파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투자 원칙에 있는 매매 기법에 의해서 종목을 선정하게 되죠. 신규로 매수할 종목에 대한 선정 기준을 꼭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종목이 선정되면 바로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된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매수가, 또 목표가, 손절가, 또 이 기업이 현재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떨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해서 매매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종목 점검과 관련돼서는 이미 매수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최초에 종목을 선정했을 때 매수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매일매일 또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필요하다면 목표가나 손절가를 정정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계를 거쳐서 실시간 매매라는 부분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한 3차례나 4차례 정도 나눠서 또 매매 기법을 포함해 가지고 실시간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실시간 매매라고 하는 것은 관심 종목으로 선정된 종목을 어떻게 매수하고 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매도할 건지 계획을 세워서 대응을 하시자는 겁니다. 모든 투자라는 것이 미리 이런저런 시나리오를 먼저 세워놓고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종목이 선정이 되면 본인이 또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저기에서 종목을 얻게 되면 대부분 그냥 올라갈 것이다라는 생각으로만 매수를 하시고 이런 사전에 계획하고 또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네이버에 제 이름을 치게 되면 손자병법 투자연구소라는 주식 카페가 있는데요. 제가 한 7, 8년 전에 손자병법 투자연구소라는 카페를 만들고 손자병법 최고의 병법서죠. 많은 분들이 손자병법을 읽어보셨을 거고 손자병법에 보게 되면 총 9편의 전략, 전술 이런 것들이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손자병법을 제가 읽고서 주식 투자에 손자병법이라는 걸 접목을 시키면 좋겠다. 최고의 병법서, 주식시장이 전쟁터다라는 말을 또 많이들 하는데요. 그렇다면 손자병법의 여러 가지 전술과 전략 이런 것들이 주식 투자에서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접목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손자병법 9편 중에 보시면 허실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허실편이라는 쪽이 있는데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요. 싸워야 할 곳을 알아야 승리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허실편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전쟁의 주도권을 갖고 있으면 승리하기 쉬운데 주도권이 뺏기게 되면 승리하기 어렵다라는 얘기인데요.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전에 충분히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주도력을 좀 가지게 되면 매매하시기가 좀 편한데 많은 분들이 그 주도권이 뺏긴 상태에서 투자들을 많이 하십니다. 뭐 예전에 한번 그 작전이라는 영화가 한번 상영된 적이 있는데 제가 기회가 되면 많은 분들한테 주식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작전 영화를 한번 보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아직 안 보신 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하시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 저도 그 전문가 입장에서 개봉하는 날 가서 봤는데요. 상당히 감명 깊게 봤고 대부분의 종목들의 움직임, 특히 개별 종목의 움직임은 작전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실제 많이도 지금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투자하실 때 여러 단계의 분석, 또 미리 조사, 또 여러 가지 앞으로의 시나리오별 가정을 좀 세워놓고 시장이 이럴 때 저럴 때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미리 세워놓고 매매를 하셔야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실시간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한 3가지 정도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다음 강의 때 여러 가지 기법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크게 봤을 때 3가지 정도 뭐 다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가 창을 보는 방법. 우리가 이제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현재가에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현재가 창에서 어떤 것을 보고 매매 타이밍을 조금 바꿀 수 있는지, 또 매도나 매수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포착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좀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시세를 매일 보시면서 그때그때 시장이 어떻게 바뀌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매수하려고 하는 종목의 시세의 흐름을 보시면서 하루 종일 이렇게 시세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많은 분들은 또 생업이 있고 또 직장이 있고 이러다 보면 장중에 시세를 보지 못하고 투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예약 주문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HTS에 보시게 되면 갖고 있는 주식을 내일 가격이 어느 정도 되게 되면 매도한다. 또 아니면 내가 사고 싶은 주식이 내일 어느 정도 가격이면 매수하겠다라는 예약 주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게 되면 적절한 가격에 매수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가 창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가 창을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로 100% 다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닌데요. 현재가 창을 보시게 되면 올라가는 주식하고 하락하는 주식의 현재가 창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주식은 뭐가 다르고 또 하락하는 주식은 어떤 것이 다른지 좀 뭐 거의 뭐 100%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의 종목 몇 가지만 좀 알고 계시면 지금 이 주식이 좀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아니면 좀 하락할 수 있겠다는 것을 포착할 수 있는데 HTS 화면을 직접 보고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창의 일단 구성을 조금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재가 창에 지금 보시게 되면 증권사마다 조금씩은 다른데요. 삼성전자의 현재가 창인데 보시겠습니다. 이쪽에 보게 되면 삼성전자 종목인데요. 오늘 종가 부근에 조금 올라왔죠. 일단은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인데요.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상승할 때는 호가창 여기 보시게 되면 매도에 10호가가 있고 또 매수 10호가의 총량이 있습니다. 이거의 총량을 보시게 되면 지금 매도하겠다는 총량이 8,500주라고 나와 있고요. 사겠다고 하는 물량의 총수는 2,800주. 이건 매도고 매도의 총량. 그다음에 이쪽은 매수의 총량이 나오죠.
조금 다른데 이거는 뭐 현재 가치상에 다 나오는 거니까. 근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매도가 많습니다. 지금 매도가 8,500이고 매수가 2,894인데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주가가 올라가려면 매수가 많아야 되는데, 그죠? 매수세가 많아야 되는데 매도하는 물량이 많고 매수세가 적은 것이 대부분 올라갑니다. 다르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것은 주가를 끌어올리는 세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세력이 매도하지도 않을 이런 물량을 여기다 이렇게 쌓아놓고 매도세가 많은 것처럼 위장을 하는 거죠. 위장. 위장을 해서 속임수를 피는 겁니다. 속임수를 펴서 떨어질 것처럼 거꾸로 만들어 놓고 주가를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오늘 올랐던 종목이 뭐 시가총액 상위에 다른 종목을 한번 하나 쳐보죠. 기아차를 쳐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많은 걸로 나와 있는데요. 전체 이 장중에 이 물량이 왔다 갔다 바뀝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몇 가지 종목을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보합으로 끝난 경우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매수가 조금 많은 경우. 그래서 약간 강하게 오르지 않은 종목들, 또 강하게 오른 종목들을 나눠서 보시게 되면 이 호가의 움직임이 거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보고 이 주식이 오르는 종목이냐 내리는 종목, 오를 수 있느냐, 위장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가장 보실 때 매도의 총량과 매수의 총량이 올라갈 때는 매도가 많다라는 겁니다. 매도 우위로 그렇게 구성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게 되면 88.13%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오늘의 거래량이고요. 거래량. 그 다음에 여기 88.13%라고 하는 것은 어제 거래량 대비해서 오늘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거래량을 같이 한번 보죠. 보시면 오늘 거래량은 36만 8천 주고 현대차의 수치인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제 거래가 41만 8천 주고 오늘 거래량이 36만 8천 주니까 전일 대비해서 88%밖에 거래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일보다 작다는 얘기죠. 근데 일반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면서 강한 상승을 보일 때에는 거래가 증가해야 됩니다. 거래가 쭉쭉 올라가면서 시세가 나야 되기 때문에 현재 가창을 볼 때 호가의 물량의 강도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또 거래가 어느 정도 더 생기느냐. 그러니까 오늘 좀 세게 올라갔던 종목 하나 보시게 되면 오늘 SBS 미디어 홀딩스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보시게 되면 3일 연속 급등하는 모습인데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이거는 254%라는 얘기니까 오늘 270만 주가 거래됐는데 어제는 100만 주, 오늘은 200만 주, 그 전에는 386만 주.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거래량이 전일 대비해서 늘어나는 거래량이냐, 매도, 매수, 매도가 많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물량을 쌓아놓고 주가를 이렇게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주식의 그 강도가 세다라고 할 때는 매도가 많은지, 첫 번째 매도세가 많은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일 대비 거래량이 100% 이상이냐, 이 거래량이 뭐 200%라든지 이런 수치가 나오게 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강도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가창에 나오는데요. 체결 강도, 이 체결되는 강도가 위로 올라갈 때, 상승할 때 100 이상 나오기 때문에 100 이상인지를 또 보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주식이 더 올라갈 거냐, 저 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이냐, 방향이 아니면 아래쪽으로 떨어지냐를 볼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한번 종목을 분석할 때
현재 가창에 대한 분석을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수, 그 다음에 매도, 증권사. 매도죠, 여기는요. 매수와 매도의 증권사를 또 현재 가창에서는 보시는 게 좋다. 그냥 여기 뭐 어느 창고에서 많이 팔고 어느 창고에서 많이 사고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특정 증권사에서 이 주식을 특정 증권사에서 대량 매수 후 매수를 했는데 그 증권사에서 강한 매수가 들어온다면 이것도 상승 탄력이 높을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종목 분석할 때 미리 분석해 두시면 좋다라는 거죠. 한번 잠깐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이거 UBS 쪽에서 많이 매수가 됐는데 보시게 되면 SBS 미디어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60일 동안 오늘 UBS에서 15만 주의 대량 매수가 들어왔는데 일전에도 UBS 창구를 통해서 한 40만 주 매수가 된 적이 있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전에 60일이니까 3개월이죠. 3개월. 최근 3개월 전에 한번 1차 매집이 있었다라는 부분인데요. 잠깐 좀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대량으로 한 번에 그냥 탁 동시효과 때 매수가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좀 미리 분석해 두시면 추이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전에 분석을 해뒀다라고 하게 되면 보시기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UBS 창구를 통해서 SBS 미디어 홀딩스는 UBS 창구로 매수가 꾸준하게 주가가 이렇게 하다가 지금 최근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UBS 쪽에서 일정 매집을 했다가 주가가 급락할 때 손절 물량이 나왔지만 다시 끌어올리면서 다시 재매수하는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분석을 해 두셨다면 지금 강하게 이쪽에서 좀 끌어올리는 부분이 있겠구나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홀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한 번에 다 파는 게 아니고 분할로 매도하는 부분 그리고 주가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게 되면 밑에서 지금 올라오는 부분이죠. 바닥을 다지고 급락을 시켜서 급락을 시켜가지고 한번 이물량 소화를 시킨 다음에 지금 21선까지 이평선이 좀 모였다가요. 여기서 지지받고 급등하는 모습인데 이런 것들이 좀 분석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최근 바닥에서 상당히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속임수였던 거죠. 아까 그 UBS 창구 보시게 되면 이미 이쪽에서 많이 매집이 됐던 종목인데 일부러 한번 쭉 빼가지고 겁주고 물량을 싹 뺏어가지고 자기들이 다시 끌어올리는 이런 속임수가 상당히 많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 이 매매 동향 보게 되면 올리기 전에 일부러 지금 계속 이렇게 매수가 됐던 외국인들이 하루도 빼질 않고 최근 뭐 한 달 동안 줄기차게 매수가 된 건데요. 일부러 급락을 시켜서 자기들이 매수 물량을 죽인 게 아니고 기관도 오늘 들어오고 결국은 마음고생 하던 분들이 개인들만 다 물량이 뺏기는 거거든요. 오히려 가격을 더 급락시켜가지고 더 물량을 뺏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거꾸로 대응을 좀 하셔야 되고 시장은 이렇게 속임의 패턴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분석을 했느냐 분석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 자체가 천차만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그 매수 종목 선정, 매수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도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종목 사례가 상당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요. 특정 세력이 매수를 지속하는데 특정 세력이 매수를 지속하는데 주가가 떨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주가가 떨어질 때 매수했던 세력이 같이 매도하게 되면 이거는 손절입니다. 근데 이 물량이 바뀌질 않고 가격만 빠진다라는 거는 가격만 빠지고
다시 거래가 이렇게 터질 때는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된다는 거. 신규 매수의 포인트를 잡는 좋은 사례가 되기 때문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를 1차로 포착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매수를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기다리시다 보면 21선 눌림목 자리를 줍니다. 21선까지 한번 눌렀다 하는 거 눌러주고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또 2차 매수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지금은 또 사시면 안 되는 거죠. 신규로 접근하시면 안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급등하는 주식을 그냥 쫓아가서 사시는데요. 그렇게 매수하지 마시고 한번 시세를 주면 대부분 차트를 많이 보시게 되면 올라갔다가 한번 주고 다시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이럴 때면 사시면 안 되고, 그죠? 사신다 하더라도 이런 바닥에서 올라올 때 보조지표상으로 그런 부분 보시면 되면 일단 기회들을 많이 주니까 지금 단계적으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뭐 이런 자리로 눌림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한번 보시는 걸로 그리고 크게 한번 시세가 반전이 됐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뭐 선정해 두셨다가 매일매일 점검해서 가격이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되면 매수 기회를 다시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현재가 창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라가는 주식, 내려가는 주식, 그 매도와 매수의 그 잔량이 다른데 올라가는 주식은 매도가 많고 떨어지는 주식은 반대로 매수가 많다라는 거, 그거 좀 참고하셔가지고요. 100%다 그렇지는 않지만 또 장중에 그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체크하시면 그 매매하실 때 약간의 도움이 되니까 그 부분 체크하시고 어느 증권사 창구에 대한 창구 분석을 미리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또 그 어떤 그 매집 증권사에서 추가로 매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 부분 체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거 매수 타이밍을 포착하는 거 상승하는 주식이 일정 기간 하락이나 기간 조정을 보이는데 특정 주체가 매집을 한다. 하락하는데 특정 주체 저는 특히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매하는 매수하는 매집하는 주식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요. 이런 외국인이나 기관이 계속 매수하는데 거꾸로 주가가 빠진다라는 거는 유심히 보고 계시다가 거꾸로 종목이 돌게 되면 그때 매수 포인트를 잡자라고 하는 건데요. 차트를 하나 더 볼까요? 일전에 한번 그 홈런주 때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다우기술이라는 종목인데요. 한번 소개를 그때 시켜드렸는데 주가가 상당히 빠지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주가가 상당수 하락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외국인들 매수 물량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녹색의 기관들 물량이 유지가 되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데 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반전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아까 SBS 미디어 홀딩스를 보신 것처럼 차트의 모양을 보시게 되면 결국은 21선이 하향하다가 돌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이렇게 삼중바닥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데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때가 요 정도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한 번 더 하락을 시켰다가 이렇게 해서 지금 올려주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은 기관이 지금 공격적으로 오히려 매수가 되고 있는 부분. 여기 지금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 상당수 많이 있는데요. 확대해서 다시 보여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하락을 멈추고 추세를 돌렸고 대량의 거래가 수반이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때 매수를 못했다면 언제가 매수 기회가 되겠어요? 21선을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때 여기서 돌아선다라고 하게 되면 신규 매수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식이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하게 되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하고 복합해서 같이 연동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가 창이 어때야 될 것 같습니까? 현재가 창이 지금은 조정 중에 있으니까 조정이다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빠지고 있는 거니까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매도보다
매수가 많죠. 매수 우위입니다. 예, 매수가 많게 만들어 놓고 오히려 물량을 던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매수 우위일 때의 그 호가창을 보시게 되면 물량들이 이렇게 보면 32,000주, 17,000주, 2만주 이 대량 물량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매수할 거 매수하진 않는데 매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물량 자체가 매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받쳐놓게 되면 매수세가 많으니까 떨어지는 주식이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네 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매수세가 많기 때문에 주가가 조만간에 올라갈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매수세가 많으니까 이걸 그냥 쫓아가서 산다는 겁니다. 떨어지는 주가를 쫓아가서 사는 거죠. 근데 이 주가를 관리하는 친구들은 사지도 않을 거를 집어넣어 놓고 쫓아가서 사는 물량에다가 두고 매도를 계속 주문을 내는 거죠. 그래서 물량을 개인은 사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파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떨어뜨릴 때는 매수가 많은 것처럼 위장을 시킵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올라갈 때는 그러면 상황이 바뀌겠죠. 그렇게 해서 물량을 좀 털었다고 하게 되면 개인들이 막 사게끔 해놓고 물량을 던져놓고 일정 올렸다가 되돌림을 주고 올렸다가 되돌림을 주고 다시 이렇게 올라갈 때는 거꾸로 바뀌겠죠. 매도가 많고 매수가 적게 이렇게 바뀌면서 거래량이 증가해야 되는 거니까 상승을 하면서 거래가 다시 늘어나고 이렇게 올라갈 때는 거래가 터지기 때문에요. 거래가 늘어나는지 거래량이 늘어나는지 매도가 많아지는지 이런 것을 보시게 되면 이제 하락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상승하려고 하는구나라는 변화를 여러분들이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창을 보고 계셔서 매수한 다음에 요것만 막 보시지 마시라는 겁니다. 언제 올라가나 언제 올라가나 이거 쳐다본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올라가라고 여기서 막 고사를 지내도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상황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좀 분석해 두시면은 지금 올라갈 수 있겠구나 뭐 이런 부분들을 예측할 수 있고요. 떨어지다 보니까 강도도 50으로 지금 떨어지는 부분 올라갈 때는 바뀌겠죠. 그래서 그런 현재가 창의 움직임들 호가의 변화 이게 지금 서로 치열하게 싸우는 호가의 변화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정세를 판단할 수 있는 현재가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실 수 있으면 그 매매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실시간 매매 어떤 부분 어떠한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관망하고 있다가 또 어떤 모습이 포착이 되면 매수 기회가 포착이 되면 그때 매수하면 좋겠다라는 거 그거를 말씀드렸고요. 예약 주문 기능은 요거는 뭐 한 번에 매수하셔야 되고 분할로 매수 매도 하셔야 되는데 사용법에 대해서는 뭐 거래하시는 증권회사의 콜센터 같은 데 전화하시게 되면 이런 기능들이 다 있기 때문에 또 그쪽에서 상냥한 아가씨가 저보다 목소리 좋은 분들이 설명을 해드리니까 요거는 그렇게 간단히 좀 대처하는 걸로 그래서 장을 잘 못 보지만 예약으로 만일에 주문을 내고 싶다 또 예약으로 팔고 싶다 할 때 그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처럼 만일에 다우기스를 사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이렇게 돌 수가 있으니까요. 예전처럼 이렇게 돌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21선을 기준으로 21선 기준으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1%에서 2%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그런 가격대로 몇 차례 분할로 매수 주문을 넣는 방법 그리고 거꾸로 여기서 매수해서 한 10% 정도 요 추세로 이렇게 그었을 때는 이런 매물대랑 14,000원이 목표가라고 하게 되면 뭐 13,500원부터 14,000원 사이에 분할로 쭉 이렇게 팔리게 그렇게 분할
매도, 분할 매수 주문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되면 뭐 그때 어디 가서 출장 가서 못 팔았다. 뭐 또 그날 못 봐서 못 팔았다. 또 아니면 그때 자리를 비워서 못 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런 대응들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그는 핑계를 대지 않을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강의는 그 정도 실시간 매매에 대해서는 오늘 이런 정도로 간단히 이제 기본적인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한 2, 3회 나눠서는 실전 매매 기법에 대한 부분들을 몇 가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시장에 대한 얘기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시장은 지금 결국은 뭐 반등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떨어질 때는 한두 끝도 없이 떨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주 설명드린 대로 우리 시장을 믿으시고 또 전 세계 전체적인 그 글로벌 공조 이런 것들을 다 믿고 가시다 보면 지금 이 200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하락 추세 때 아랫부분에서 지금 위태위태 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급락이 나오는 부분. 이렇게 해서 이 하단부에 나와 있는데 항상 이렇게 공포스러운 시기에는 뭐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고 1800 밑으로 떨어질 때 지난주는 뭐 1700 간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요. 전망치가 또 최근에 저도 다른 뭐 방송 많이 보고 있는데 어떤 그 시장 보시는 분은 뭐 1700, 1600, 뭐 1400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대책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손실도 크고 또 최근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뭐 1600, 1700 이런 얘기를 저도 방송을 보고 있으면 쫓아가서 막 혼내주고 싶은데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부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대로 계시라. 일단은 왜 폭풍우가 좀 지나가게 되면 약간 고요해지게 됩니다. 시장이 우리 시장을 믿으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여러 차례 사례들을 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V자의 복원력이 있는 게 우리 시장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다 V자로 진행하게 보게 되면 이럴 때 다 되돌아가서 그 당시에 뉴스 보시게 되면 그때는 다 이상한 소리만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지나가 보면 괜찮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큰 고비는 끝났다라고 좀 보여주면 될 것 같고 5월달, 6월달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6월달까지는 지켜주시면 좋겠다. 6월달까지 좀 보시고 다만 계속 1부나 2부 방송 출연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시장이 이렇게 또 움직이고 있지만 종목의 움직임은 상당히 다릅니다.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종목을 어떤 종목을 가지고 매매할 것이고 또 어떤 종목으로 투자할 것이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시장을 보시게 되면 결국은 지금 상승을 쭉 하고 있는 과정에 조정이 이렇게 나타난 건데요. 중요한 건 아무리 강세로 가는 장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상당히 좋을 때에도 항상 조정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조정이라는 게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중요한 건 매수하고 종목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시라는 겁니다. 종목 관리를 하자. 매수 후 매도 두 가지죠. 수익 매도가 있고 손절 매도가 있는데요. 특히 이 손절 매도를 준수하는 습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조정을 주고 다시 올라갈 때 이런 상승이 나올 때 내가 이 손절 준수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빨리 원금 회복이 되고 다시 수익 계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마련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때 보게 되면 계좌가 뭐 50% 이상 많은 분들 뭐 신용이나 이런 거 쓰게 되면 상당한 손실을 보게 되면 회복이 불가능하고 또 시장에서 퇴출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들 반드시 지키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종목이 어떤 것이냐. 지난주에 특집으로
시청자분 몇 분 모시고 종목 진단을 제가 해드렸는데 일단 그동안 홈런주 계속 설명드렸던 것 중에 지금 그 프로세스 투자와 관련돼서 제가 그 4월 16일 날 1억 계좌로 같이 홈런주 때 말씀드렸던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4월 16일 날 지수가 1985 1억으로 프로세스 투자에 관련되는 기법으로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시작했는데요. 5월 11일 날 2주 전이죠. 지수가 1917로 떨어지면서 잔고가 제가 수익이 좀 났다가 한 뭐 2, 300, 3, 400 정도 수익이 났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약간 지수 하락과 연동해서 지지난주까지는 1900이 깨지기 전까지는 일단은 뭐 거의 원금 수준으로 그렇게 됐고 지금 보시게 되면 전체 비중을 지난 5월 11일 날 50%로 비중을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1900 이탈 우려 쪽에 무게를 두면서 잔고 그 비중을 축소를 시켜 버렸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간 단위로 일주일 뒤에 지수가 급락이 나오면서 1917에서 1700으로 한 200포인트, 150포인트 이상 급락이 나온 거죠. 그래서 잔고도 똑같이 뭐 9,900에서 거의 뭐 9% 가까이 급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요. 일단 5월 18일이 가장 저점이었죠. 근데 지금 많은 분들 제가 통화하다 보니까 4월 16일 날 한 1억 정도로 스타트했다라고 하게 되면 손절을 저는 지키는데 그때 10%를 넘기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10% 잔고에 10%가 없어야 됩니다. 10% 손실 나는 게 없고 10% 우려가 있으면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리스크 관리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주까지는 지금 9,100으로 내려와 있는데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지수가 1,782, 1,814 뭐 거의 뭐 크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지만 잔고는 다시 위쪽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에 대한 관리를 좀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잔고가 시장 영향으로 해서 좀 깨질 수는 있지만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잔고의 손실률이 막 뭐 15%, 20%, 30%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손절 시장이 안 좋을 때 손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종목 지난주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전차군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데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들,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겠느냐, 지금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 포트 구성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100이라고 치게 되면 100% 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손실이 많기 때문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전기전자 쪽과 자동차 쪽으로 한 25%, 25%. 6월 말까지 일단은 그냥 중기로 좀 가자. 중기로. 요거는 조금 잊어버리시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시장이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V자로 회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의 주도주는 회복될 수 있다는 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편성을 하고요. 그러면 나머지 50%를 가지고 나폭과대라든지 나폭과대 또 아니면 바닥에서 터닝되는 거 21선이 터닝된 거예요. 이미 바닥이 확인된 거. 뭐 이중 바닥이 확인되면 더 좋겠죠. 이렇게 확인이 된 터닝이 된 종목을 가지고 단기 매매를 좀 하시라. 50%의 비중을 가지고 그런 의견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저도 실제 리딩을 장중에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 장중 리딩 자체를요. 그다음에 실제 그 매매 사례를 아까 보여드리다가 말았는데 실제 지금 지난주 대비해서 좀 잔고가 올라오고 하는 부분들은 실제 매매를 바이오랜드라는 종목인데요. 바닥이 확인이 돼서 21선 이렇게 도는 종목들, 도는 종목을
여기서 매수를 못했다고 하게 되면 눌림을 줄 때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까 눌림을 줄 때 매수하게 되면 거래가 실리고 기관들 붙어 있고 기관이 계속 사는데 조정이 나온다. 이런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급등이 나오게 되면 시장이 지금 좋지는 않기 때문에요. 한 10% 정도 수익을 내면 됩니다. 그래서 25% 비중으로 이런 종목 단기 일주일 공략하게 되면 1억 기준으로 한 250만 원 정도 수익이 나기 때문에 빠르게 복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손실이 많게 되면 이런 대응을 못 합니다. 다 지금 물려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보유 주식의 손실이 20% 30% 되니까 손절을 빨리 하고 이런 쪽으로 지금 도는 종목들이 눈에 보이는데 여기 대응을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21선 밑으로 가는 종목들은 빨리 버리시고 그 버린 돈 가지고 시장이 지금 완전히 위쪽으로 돌려면 상당수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21선이 이게 다시 이렇게 우상향으로 바뀌려게 되면 한 달 이상 걸립니다. 한 달 이상. 그러면 지금 시장과 연동돼서 21선 밑으로 급락한 나포가대 종목이 일정 다시 올라오는데 매수가까지 올라오면 한참 걸리는 거고요. 그 매수가 그것 때문에 지금 매매도 못하고 꼼짝없이 지금 묶여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과감하게 손절하시라는 얘기를 몇 번씩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하시고 오히려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매매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중기로 계속 대응하자라고 하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IT 쪽에는 삼성전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혹자는 여기서 뭐 끝났다는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지만 저는 말씀을 계속 드리죠. 기관 외국인들 매수기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가져가셔도 된다. 기관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기를 유지하고 있고 시장과 연동해서 한번 충격을 받았지만 과거에 급등락장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크게 봐서는 이 저점 아니면 이만큼 상승한 거의 반 이게 다시 이탈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조금 한번 버텨보시라. 그래서 좀 길게 가져가자는 얘기인데요. 삼성전기, 삼성테크윈 뭐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게 오히려 삼성테크윈 같은 경우에는 시장보다 지금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밀리지 않는 모습. 그래서 오히려 그 IT 쪽에 삼성전기나 삼성테크인 그다음에 삼성 SDI가 최근 약간 출렁출렁 거리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21선 밑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뭐 박스로 이렇게 좀 그려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장기간 박스로 있었던 부분, 박스로 왔다 갔다 하던 부분들에 한번 슈팅이 나왔다가 눌림목 정도로 보기 때문에요. 이런 자리로 여기서 돌려주게 되면 오히려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앞에서 공부했던 현재가창 보는 방법, 현대가창 보는 방법, 그 다음에 보조지표가 반등이 일어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모습으로 포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매수해도 되겠죠.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아까 공부한 거 간단하게 복습하시게 되면 매수세가 많죠? 매도보다 매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매도가 많아지고 거래량이 늘어야 되고 이런 것들 공부하신 거 같이 연동해서 보시게 되면 하락이 멈추고 다시 돌아서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게 되면 신규 매수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 쪽은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삼성전기, 삼성 SDI, 삼성 테크윈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를 하셔도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도 큰 차이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자금력이 크신 분들은 뭐 삼성전기 대신에 삼성전자를 하셔도 저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보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인데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주씩은 좀 가지고 있어도 좋겠다 이런 말씀 계속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쪽은 두 종목 뭐 현대차, 기아차 이런 것이 있는데 일단은 기아차 쪽으로 기관 외국인들 매수기가 요동은 치고 있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력을 믿고 여러분들도 흔들리지 마시라. 시장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 외국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
그대로 물량을 갖고 있는데요. 샀다 팔았다 하지 마시고 저런 거는 좀 시장이 안정되면 다시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대로 두시라는 얘기 말씀드리고 현대차도 큰 차이의 변화는 없습니다. 현대차나 기아차나. 근데 위치가 지금 수급으로 보게 되면 기아차가 더 수급이 강하기 때문에 기아차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현대 위아 쪽으로 좀 보셔도 현대 위아로 좀 보셔도 같은 기관 외국인 매수기가 있기 때문에 기아차나 또 현대 위아 그다음에 좀 타이어 쪽으로 보신다고 하게 되면 저는 지금 넥센 타이어 쪽 주로 보고 있는데요. 넥센 타이어, 뭐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뭐 이렇게 있는데 오히려 저는 넥센 타이어를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바닥이 만들어지고 21선이 이렇게 도는 모습이기 때문에 바닥이 확인된 거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종목들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는 종목을 가지고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시라라는 겁니다. 당연히 터닝이 됐기 때문에 밑에서 기관의 수급이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차에 관련되는 종목을 50% 세팅을 시켜놓고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은 21선이 돈 종목들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드렸던 다우깃을 21선 돌고 밑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돌게 되면 다우깃을 신규로 노려보셔도 좋겠다는 거고요. 대덕 GDS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21선 추세를 갖고 있는 종목들 그런 것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는 것들이 메일리옵이라는 종목들도 기관의 수급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 위주로 해서 한 50%의 비중은 그런 쪽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2시에 여의도 동부증권에서 주말 강연회를 좀 진행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한 100분 정도 모시고 강의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참고하셔가지고 시간이 되시면 오시게 되면 직접 얼굴 뵙고서 뭐 기법에 대한 얘기 또 6월 시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좀 더 매매 기법에 대한 것들을 준비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